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발 긴축 공포에 어제 2%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감 키워드 바로 주저앉은 코스피입니다. 이날 하락은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더 오래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뛰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점도 시장에 타격을 줬습니다. 마감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68% 하락해서 2,417.6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1.88% 빠졌습니다. 마감 지수는 778.51포인트입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2,440억 원, 기관이 6,875억 원 매도 우위였고 개인이 이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87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각각 3,065억 원, 2,088억 원 매도한 반면 개인만이 5,25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손해보험 업종과 조선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또 식품주에서 엔터 업종 그리고 사료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 실적을 줄줄이 발표한 가운데 상승 마감했죠. 이날 DB손해보험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DB손해보험, 지금 실적표를 보시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6.2% 증가한 9,80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의 지난해 순이익이 총 4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손해보험 업종 전장 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부터 전장 주가 확인하시죠. 전장에서 DB손해보험은 1.63%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68,400원이었고요. 현대해상이 1.45% 올라 31,550원, 삼성화재가 0.73% 올라 종가 207,500원, 그리고 코리안리가 0.64% 상승해서 마감가 7,810원이었습니다. 조선업종에서는 기업들의 개별 모멘텀이 작용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2,554억 원 규모의 LP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0.83% 올라서 종가 85,500원이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하나그룹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심사 대상국 중에 처음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에 역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관련주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사료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 26.05% 급등하면서 종가 4,645원을 기록했습니다. 엔터 업종도 하락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죠. 어제 보도된 엔터 업종 관련 소식들 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브가 예정보다 일찍 SM1대 주주로 등극을 했죠.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졌고요.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이 SM 경영진 분쟁을 촉발한 SM의 신주 전환사채 발행을 놓고 이게 적법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편 JYP도 이날 외국인의 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4%대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장밋빛 실적이 예고되면서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9원 오른 1,304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2주 새 폭등하는 환율이 어느새 1,300원을 다시 넘어선 모습이죠. 1,300원을 돌파한 건 2개월 만인데요. 다만 환율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많아서 지난해 10월에 1,440원대 같은 킹달러 부활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시장 상승을 이끌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짝 주춤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직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또 펀더멘털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지금까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섰던 것은 이미 내년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IBK 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요. 결국에 올해에는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를 내다봤을 때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이 높다는 겁니다. IBK 투자증권은 우선 미국의 주거비 CPI가 정점을 통과하면 디스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수출이 2분기에 정점을 다진 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무역 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달러 약세 국면이 이어져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간밤 미국의 FOMC에서 예상외의 매파적 기조에 뉴욕 증시가 잠시 흔들렸고 또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이 꾸준히 국내 주식을 매수해준다면 시장이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내일 연준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PCE 지수가 발표되죠. 빅 이벤트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은 이제 검증의 시간에 돌입할 텐데요. 키움증권이 불확실한 환경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증시 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형태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단이 제약을 받는 기간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는 조정이 될 것이라면 이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레인지 상단을 상향 돌파하는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 종목이나 업종은 차익 실현을 하라고 조언을 했고요. 또 기간 조정 국면에서는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 텐데 중국의 리오프닝주와 가치주의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지금 다음 CG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올해 관련주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간밤 미국의 FOMC 의사록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개장 상황 머니쇼와 함께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